안녕하세요. 투전맨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가 파산을 해서 갑자기 전 직원이 해고를 당했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50이 넘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저희 회사의 해고 방식이 너무 황당해서 많은 이슈가 되어서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월급 전날 전 직원을 모아놓고서 짐 싸서 돌아가라고. 내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해외 근로자까지 합해서 약 3,000명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다들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일본에서도 전례가 없는 역대급 해고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저같이 힘이 없는 일개 회사원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개인 사업을 할까 재취업을 할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50대에 일본에서 재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저의 스펙으로 제 몸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 스펙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력서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때 작성했던 이력서를 보시면서 혹시라도 일본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저의 스펙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일본 이력서라고 해서 한국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력서의 구성은 인적사항을 적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학력, 이력을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허 및 자격을 적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 PR을 적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력서는 혹시 다 아시겠죠? 워드로 작성을 하겠지만 제출하실 때는 이제 PDF로 제출을 하셔야지 깔끔합니다. 그럼 이력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기에 보면 연도를 적는欄이 있는데 이력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레이와 6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서기력과 연호라는 일왕이 직위한 연도를 사용하는 연도가 있어요. 서기력보다 연호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적는欄이 있는데 일본 이력서 중에 여기 후리가나라고 적혀 있고 어떤 거는 카타카나라고 적혀 있는 포맷이 있어요. 카타카나로 적혀 있다면 카타카나로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후리가나라고 적혀 있으면 히라가나로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주소를 적어 주시고 혹시 한국에서 지원을 하신 분들은 한국 전화번호를 적게 될 것 같은데 국가번호까지 같이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저희 학력이에요. 저희 캐리어인데 학교 이름은 생략을 할게요. 고등학교는 서울 소재의 인문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충남의 사립전자공학과를 졸업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좋은 대학은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회사를 지원할 때 한 가지 좋은 점은 한국의 유명한 대학이 아닌 이상 어느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신 대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경력란에 군대를 넣었어요. 혹시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건 꼭 적으세요. 군대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인내와 끈기 그리고 악조건 그리고 졸병부터 하급 관리자까지 단체 생활 등등 회사 생활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꼭 적으세요. 저의 경우는 처음에 일본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산요 전기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경력을 기입했고요. 그리고 산요의 정직원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는 지방 사립대 부족한 게 많아서 대기업의 정직원으로 바로 가기는 어려운 상태였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계약직부터 시작을 했는데 큰 회사의 계약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더라고요. 혹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같은 계약직이어도 큰 회사 쪽의 계약직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저처럼 운이 좋아서 그 3년에 대기업의 정직원이 될 수 있는 운이 따를 수도 있고요. 경력을 적을 때도 같은 계약직이어도 큰 회사 쪽 계약직이 훨씬 더 이미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서 중견 회사의 책임으로 한번 점프를 하게 돼요. 이때가 일적인 부분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연봉하고 직책 전부 레벨업을 했거든요. 그러고서 이직을 했습니다. 이때는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서도 면접 제한이 있고 그랬었어요. 이 회사가 일본에서는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중견 회사인데요. 제가 입사할 때는 사원수가 해외 공장까지 합해서 5,000명 정도 됐어요. 오타니 아시죠? 야구 선수? 거기에 스폰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면허랑 자격이 있는데요. 그냥 내세울 게 없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학교 때는 어느 정도 학점이 되는
학생들은 수강만 하면 주는 고등교사 자격증, 그게 하나 있고요. 여기에 토익하고 일본어 능력 1급이 있는데, 일본어 능력 1급이야 뭐 일본에서 사는데 그냥 거저 먹은 거고요. 토익 점수는 솔직하게 665점이에요. 이 토익 점수를 한국 분들이 보시면, 야, 너 공부를 안 했냐 대학교 다닐 때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 1년 동안 공부해서 665점 받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취직한 후에 진급을 하려면 이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300 몇 점이었나? 그래서 딱 1년 후에 665점 받고 진급 조건이 되는 600점 이상이 되어서 그다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납배드예요. 그래서 한국 같으면은 이 점수면 정말 형편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600점만 넘으면 꼭 쓰세요. 600점만 넘어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일본에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업무 경력을 적는 곳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거든요. 그러니까 테레비 쪽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짰어요. 혹시 구형 LG 테레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짠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테레비일 수도 있습니다. 메인으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는 비주얼 베이직하고 C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적인 스킬이 있다, 그거 하고 테레비 쪽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런 정도 하고, 그게 이제 스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퇴직하기 전에는 이제 책임 정도의 직급이어서 부하 직원도 있었거든요. 일본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관리도 하고 그런 거를 어필을 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신입사원이시라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이런 게 스킬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리더였다, 아니면 군대에서 리더였다, 뭐 그런 식으로 리더십이 있다는 것도 좀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PR이 있는데, 이전 회사에서 그래도 성과를 냈던 부분들을 좀 적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업체를 좀 많이 틀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온 걸 또 한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한게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어필을 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일본은 취업을 하면 사용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의 수습 직원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예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인데, 군대로 이야기하자면 자대를 배치받기 전에 훈련병 같은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기간에는 회사에서 해외 연수도 보내고 막 그러는데, 저희 전 직장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을 모두 다 해외 공용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순 근로자 같은 업무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여튼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에 투자하는 이미지였던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 그러니까 해외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저희는 태국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쪽 현지 워커들이 인건비는 훨씬 더 싸잖아요. 근데 여기서 직원들을 보내면 기숙사를 잡아줘야 되고, 또 비행기표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숙사가 없으면 뭐 호텔도 잡아주고, 저희는 전 직원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신입사원은. 그런데 새 직장에 취업을 한 다음에 힘들다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내와 끈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군대를 갔다 왔다, 한 인내와 한 끈기가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어필을 했습니다. 서류는 총 3군데를 넣었어요. 고만고만한 데를 넣습니다. 제일 큰 데는 파나소닉의 자회사를 넣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넣었는데, 가장 빨리 입질이 온 게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파나소닉의 자회사도 최종 면접까지 갔었는데 날짜가 좀 겹쳤어요. 그래서 먼저 결정된 스타트업으로 갔는데 지금은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에서 얼마를 받냐? 제가 직장을 이제 제가 전 직장에서는 연봉 6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6,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솔직하게 좀 불안했어요. 취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다음에. 그래서 가장 먼저 연락 온 데 애가 스타트업이어서 스타트업으로 결정을 했는데, 연봉은 500만 원에 결정을 했습니다. 제 몸값이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걸로도 만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아까워요. 파나소닉의 자회사는 보니까는 복지도 파나소닉이랑 거의 비슷하고 연봉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최종 면접을 보고서 결정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최종 면접을 보는 날 이 스타트업 회사에서 내정이라고 하거든요. 합격 통지를 한 다음에 이날까지 올지 안 올지 확답을 달라. 그게 겹쳤어요, 날짜. 그래서 파나소닉 자회사는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오사카예요. 오사카하고 도쿄하고는 임금 차이가 좀 나요. 제가 제가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도쿄 쪽은 연봉이 한 100에서 한 200만 원, 10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더 많이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저는 오사카에서 500만 원에 제 몸값이 책정이 돼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이도 있고 해서 그냥 500만 원에 타협을 했는데, 어떨까요? 한국에서 이 정도 경력이면은 이거보다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해지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